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민주, 반경제 정권이다 이러던데 내란 정당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뽑은 국민들은 지금 독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반민주 정권입니까? 반경제 정권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이뤄낸 경제 성과를 송원석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잘 알면도 불구하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멍청한 짓거리를 국민의힘은 계속하고 있다. 야당 파괴, 일당 독재 이런 말을 하던데 야당 파괴가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이에 의해서 폭파됐고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면서 자폭해버린 집단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야당을 파괴했다고 하는지 가서 윤석열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 요즘 그리고 윤석열한테 왜 면회를 한가? 윤석열이 너무 심심한가 보던데 좀 가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명연설이었습니다. 3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된다. 앞장서야 한다. 강조를 했죠. 내란 종식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악을 쓰고 항의를 하고 책상을 치고 지랄 발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을 거론을 했죠.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서 내란에 성공했더라면 노상원 수첩에 있던 리스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본인 정청래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노상원 수첩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직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귀를 의심했다. 그 연설 중에 그런 이야기가 그때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망언이다. 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자수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당신은 누굽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귀에 익더라. 그런 걸로 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말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수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무리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모두 다 그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야는 원래 싸웁니다. 정치인은 숙명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먹질이나 총칼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것이죠. 정치란 말로 싸우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게 원래 생물학적으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싸움은 말싸움입니다. 총칼로 서로 죽으면 안 되니까, 서로 죽고 죽이면 안 되니까 정치인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너희들끼리 말폭탄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말로 한번 싸워봐라. 그러나 마지막 금기는 있다. 죽이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싸움을 하는 것은 좀 험한 말을 해도 양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때 내란 때 그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자격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목소리는 이미 낯익다고 했으니까 다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자수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는
불체포 특권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고 이런 잡아 다 가둬야 돼. 이런 것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무식하고 무자비한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극우들이 하는 그 망동을 지금 국회의원마저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들의 맨날 유튜브나 보고 극우들 데려다가 강의 듣고 하니까 이런 말이 괜찮은 말인 줄 아는 거야. 국회의원마저도 다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런 극우들의 망동이 지금 난리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많이 찾는 명동,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그 명동에서 지금 극우들이 협종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당장 한국에서 꺼져라 이렇게 말해요. 중국인들이 온 사람들이 정치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관광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빨갱이라고는 빨갱이는 빨리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이렇게 짱깨 북괴 막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한국 여행을 왔는데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 추잡한 말을 한다면 누가 한국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관광을 왔는데 그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은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극우 집단이죠.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윤호중도 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경고로 그칠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내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이러면서 삿대질 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 명동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묻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고하고 있다. 그냥 경고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윤호중이가 그래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깽판. 이것은 깽판 쳐가지고 손님 내쫓으면 그것이 바로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매국노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느니 표현의 자유라느니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데 국익이 뭔지 또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행안부 장관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자들은 때려잡아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거기 지금 양복 입고 내 꽃다리 메고 앉아가지고 폼 잡는 자리가 행안부 장관입니까?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들을 모두 다 체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업무방해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살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특정 국가 혐오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짱깨니 북깨니 너희들이 무슨 불법 대선에 개입했다느니 이따위 말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 완전히 개판이구만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역시 자유 대한민국이구나.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네? 라고 한다면 그들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표현의 자유를만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 쪽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 나쁜 나라라고 시위를 한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합니까? 윤호중 장관? 정신을 차리세요. 깽판 치는 놈들은 깡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짱깨가 뭡니까? 짱깨가. 그리고 중국에서 짜장면 먹습니까? 짜장면은 한국이나 먹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인천 부두 만들고 할 때 그쪽 사람들 와서 일하고 할 때 말이죠. 국수에다가 춘장 말아 먹는 게 빨리 먹으려고. 그것이 바로 짜장면의 시초 아닙니까? 짜장면의 원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왜 짱깨 그래? 우리가 짱깨 아니야? 그것도 이들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 그래야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한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는 논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노조원 자녀라고 해서 특별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노조원 자녀 특혜 채용,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노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직장을 대물림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음서제도인 것이죠. 고관대작의 새끼들은 다시 고관대작이 되는. 그래서 이 나라는,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무너뜨릴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지적할 수 없는 사안이죠. 보수 정권은 이런 일이 있다면 일단 지켜보다가 뭐 대충 해서 뭐 불법적인 거 있으면 뭐 좀 때려잡는 척하고, 그리고 뭐 징역 보내고 이러지만, 진보 정권은 이런 일이 있어도 노조가 무서우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불공정하더라도 노조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노조가 잘하는 것도 많죠. 좋은 것도 많습니다. 노조가 생겨서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고, 기본권도 보장이 되고, 노동권도 보장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노조원 자녀라고 해서 그 좋은 회사에 그대로 다시 자식이 특별 채용된다? 이건 자유대한민국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교, 권성동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이제. 권성동이 이 인간 진짜. 통일교에서 돈 뭐 1억 받았다. 윤호중, 윤영호, 윤호중기가 입에 붙었네. 행안부 장관이 일을 너무 안 하니까.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당시에 권성동이한테 돈 많이 줬죠. 1억 줬고. 또 뭐 한 학자한테 가서 큰절하고 또 큰 거 뭐 한 장 받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정도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국회 정적수의 과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에 대한 것은 뭐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성동이 품고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이는 구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이 죄는 하도 많아가지고 머리 나쁜 나 같은 경우는 별로 다 외우도 못해. 막 써놔야 돼, 여기다. 우와, 막 여러 개를 써놨는데 읽을 필요도 없어. 하여튼 또 권성동 필리핀 차관 사업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 차관 사업에 지가 왜 거기에 끼는 거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마 그거 하고 즉각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또 난리 아무것도 아닌 게,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치 탄압이다 있다 이 말로, 네가 무슨 정치범이냐, 이 잡범 주제에 정치 탄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적 죽이기다 막 이런. 정치 탄압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역구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구 사업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도 아니야. 그런데 권성동이가 이걸 죽게 든 거죠. 필리핀 차관 사업하고 권성동이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직접 나섰다면 뭔가 이권 개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차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대우건설이라든가 삼부토건이 관심을 보였다. 이런 이름만 들어봐도 권성동이가 상관이 없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왜 나섰는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권성동이가 있는 곳에 검은 돈이 있다. 검은 돈이 있는 곳에 권성동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적 정치 탄압 조합. 정적 죽이기다. 권성동이가 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감히 권성동 나부랭이 주제, 잡범 주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적이라고? 이야, 이 과대망상증 아니냐? 깜냥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어?
이 정적이라는 건 대척점에 선 큰 지도자, 특히 독재 시대에 탄압했던 거, 그 탄압하면 그 사람 정적입니다. 정적이니까 탄압하는 거지. 탄압하니까 정적이 아니라 정적이니까 탄압을 하는 건데, 권성동이는 잡범이니까 그냥 너는 감옥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가 정적이라고, 정적 죽이기에 나서지 마라, 이따위 말을 하던데, 권성동이 네가 정적,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라면 모기가 독수리 정적인 것과 똑같은 거야. 모기만 또 못하는 게 어디서 정적 운운하고 있어. 사마귀가 코끼리 다리 붙잡으면 그게 정적이냐? 성동아, 너 공부 좀 했잖아. 검사 출신이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절친이잖아. 머리 똑똑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적이란 말이 왜 나오냔 말이야. 내가 장자의 그 인간 세편에 나오는 말 하나 알려줄게. 그 말이 뭔 말이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어. 당랑거철. 알았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벼든다. 사마귀 주제에 마차를 막아서려고 다리를 쳐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꼴사가 사마귀 꼴이다. 당랑거철이다. 모기가 독수리에게 달려들어봤자 날개짓 한 방이면 20리 밖으로 날아간다.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성동이 지가 스스로 별거나 된 줄 알고 정적인이었더니 정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강릉에 인마 비 오라고 기우제나 지내 가서. 강릉 지금 난리잖아. 난리 지었고.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권성동이 구속되는 날 비가 온다. 강릉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올란가 보. 제발 좀 강릉은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권성동하고 그 시민들하고 상관없잖아요. 권성동이 구속하고 시민들이 지금 물 다 잠그고 아파트 같은 데는 물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주는 모양이던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 또 강릉은 비가 안 와서 걱정. 참 그렇습니다. 얼어 죽고 데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윤석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윤석열이가 지난 2월에 구치소에 그 휴대폰을 몰래 반입하면서 여기서 막 뭘 본 게 있거든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이한테 뭔가 보여줍니다. 물론 구치소 안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데 거기 핸드폰에서 뭘 봤느냐,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개새끼들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키우는 개들이 있어요. 개새끼는 빼요. 여기서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 2마리의 모습을 이렇게 강우구가 윤석열이한테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다 녹음이 또 돼 있어. 그걸 보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랬대요. 야, 잘 있구만. 그래, 잘 지내는구만. 이랬답니다. 또 1월 24일에도 김정환 당시 옛날 수행실장 여기에다 대놓고 면회 왔을 때도 강아지들 잘 있냐? 애들 위축 안 됐지? 이랬답니다. 이런, 개에 참 진심인 것 같습니다. 개가 그렇게 좋으면 개랑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란을 안 일으켰어야지. 그리고 개를 잘 보살펴야지. 네가 개들이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 주인이 모두 다 두 마리, 아니, 주인 2마리가 아니지. 개 2마리고 주인 2사람. 막 헷갈린다. 주인 2마리가 간 게 아니고 개 2마리가 주인 2명이 감옥에 가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개를 슬프지 않게 해줘야지. 그런데 니들은 내란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농단하고 한나는 내란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 개에는 참 진심인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개보다 못한 자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요, 개는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야. 머슴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도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인한테 충성해야 돼. 개처럼. 개가 사랑받는 이유는 주인한테 충성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윤석열이 너는 주인을 물어뜯었어. 물어뜯으면 어떻게 돼?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말한 적이 있다. 하여튼 개 이야기 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자의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